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두 차례의 도정질문에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던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의 부당함과 그와 관련된 정치적 편향의 교육을 유도한 것 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과 자료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며 교육감님의 그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강원교육의 문제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인권과 선생님들이 교권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십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학생 인권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권 확립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법적 보장을 받고 있고요. 또 그래서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학생의 징계라든지 학부모 특별교육 등 처리가 가능하고요. 또한 그 대상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또한 교원 지원팀에 교권 전담 변호사 상담사를 채용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치료 지원, 연수 지원, 힐링 연수, 교권보호 동영상 보급 및 맞춤형 심리검사, 1인 1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서 교원의 그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권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그 교사를 보호할 만한 그 법적 근거나 어떤 그런 관련된 정책들이 참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일선에서 너무도 힘들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번 자료 좀 보여주세요. 교권 침해에 관련된 인터넷 기사입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학생이 선생님에게 싸가지가 없다 하고 교사 얼굴에 책을 던지고 머리를 내리치는 학생이 있었다는 그 기사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충격입니다. 그죠, 교육관님? 강원도에도 혹시 이런 사태가 좀 있었던 적이 있나요? 교사가 학생이 교사에게 또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이런 교권 침해 사례는 저 어렸을 때도 있었고 계속 지금도 아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말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교육감님께서 학교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저보다는 많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교권 추락으로 인해 학생들 생활 지도 및 수업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지 강원도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사례를 준비를 했었는데 몇 가지만 알려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번 자료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에 있는 고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작년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교원과 학부모 대상 인권 감수성 연수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연수를 받으면서 학생 인권은 천부 인권으로 가장 기본적인 최상의 인권이고 교권은 직업에 대한 권리이므로 학생 인권보다 4단계 정도 아래 하위 인권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두 인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학생 인권이 더 상위 인권이라 이것을 더 존중해야 된다는 식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학생을 사람으로 보고 교사는 사람이 아닌 직업으로 보는 시각부터 벌써 교사 인권에 대한 차별로 시작되는 연수라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다고 질문을 안 받고 그냥 가버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근무했던 중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중학교에서 흔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교사 주변에서 험한 욕을 해놓고 나에게 한 거냐? 그러면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발뺌하고, 여교사들은 쌍쇼 들어가는 욕을 먹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간제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는 경우가 요즘은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전교사와 비교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무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학교생활 규정을 지키도록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좀 거칠게 행동하는 아이들은 남교사, 여교사가 불문하고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면 험악하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지어 남교사조차도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 중학교에 있었을 때였어요. 수업, 이제 2학년 수업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하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어서 앞에 세워놓았는데 아이들이 낄낄대고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앞에 세워놓았던 학생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수업만 엉망으로 돼버렸고, 그래서 그 아이들 내가 학생들 보냈는데 그건 이제 기억이 안 나. 담임 선생님도 말했구나. 이렇게 결국에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수업 때도 아주 너무나 못해서 못되게 굴어가지고 징계를 받았었어요. 또 한 예는 방과후 수업이었는데 이제 그 수업은 여러 반의 학생들이 이제 오는 수업이었는데 쉬는 시간에 이거 칠판에 내 이름을 써놓고 여자의 성기에 관한 걸 이렇게 크게 써놓은 거야.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너무나 진짜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너무너무 일어섰어요.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학교 나이 드신 우경님 있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 무상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어요. 되게 속상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교육관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최근 10년간의 그 교권 침해 상담 사례를 보면은 2006년에 179건, 자료 2번, 예. 있던 것이 2016년에는 572건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그 폭언, 폭설, 욕설은 4년간 14,775건으로 흔한 사건이 되어버렸고, 교사를 성희롱하는 것은 2012년에, 다음 자료 좀 보내주세요. 2012년에는 98건이던 것이 2016년에는 112건으로 늘었습니다. 연평균 약 4,700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교사분들이 다른 이유로 입을 열지 않은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 조사 자료에는 13년에서 16년까지 교육부에 보고된 교권 침해 사건이 14,637건인데 이 중에서 심의한 건수는 44건밖에 안 됩니다. 조사 결과 교육청과 학교장이 교권 보호에 매우 소극적이다라고 교사분들께서 54%가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번 좀 들어주세요. 교사들이 학생들 생활 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마라 하니까 교사들이 아무것도 아이들 생활 지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푸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감님에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실 붕괴를 넘어서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학교 현장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 조사와 이상적이 아닌 실제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권이 온전해야 교육도 올바르게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교육감님의 큰 결심 속에 이에 대한 정책이 잘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단위 학교에서 학생 생활 지도와 관련하여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적절한 생활 지도 방법을 찾고 강원도 교육청이 지나치게 학교의 생활 지도에 간섭하지 말고 자율적인 지도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떨까 본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의 언론을 통해 비춰진 것은 대부분이 일부 교사들이 과한 체벌과 비인륜적 행태에 대해서만
보도되어 학생들과 인권만이 침해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의 정책도 학교 구성원 중에 어느 한쪽만이 아닌 모두를 어우르는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며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양쪽의 문제점을 정확히 보도하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또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고 또 빠른 시일 안에 인권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 완벽하게 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직권남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의원님 아까 학부모님 얘기한 것 중에 예.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얘기를 했는데 학생은 인권이 맞습니다. 휴먼 라이츠고 교권은 에듀케이션 어설리티라고 가르칠 권위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잘못된 모르지만 교사 아니 그래서요.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과 근데 아까 선생님의 인권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교권은 전혀 다른 별개 제로섬 게임이 지금 아닙니다. 인권과 교권을 따지자고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아니 아까 그냥 학부모님들이 그저 들어보면 알 수 얘기를 있을 한 거 것에 아닙니까?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잡는다는 겁니다. 예, 다음은 직권남용하고 감사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동안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교육관님께서는 어떤 것이 적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쌓여있는 폐단이 적폐겠죠. 뭐 그걸 제가 하나하나 다 대야 되겠습니까? 한번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권력을 이용하여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교육감님께서는 주문진 교직원 수련원 부정 사용으로 인하여 주의라는 아주 경미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결코 저한테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아, 주의 조치가요? 예, 뭐 그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한 오랜 기간 동안 JTBC 뉴스 보도, 뭐 신문 보도, 뭐 네, 해서 알겠습니다. 또 조사도 많이 받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다음 거 어느 척 보겠습니다. 곤욕을 치렀습니다. 교직원 수련원은 일반 교직원의 경우 성수기에는 추첨제로 평상시에는 선착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강원도교육청의 교직원들과는 달리 일반 교직원은 이용할 수도 없는 간부 전용실을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부인의 지인, 아들의 직장 상사까지 사용하게 했습니다. 객실료도 지급하지 않아서 74만 원 미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직원 수련원을 교육감이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용 별장처럼 이용하는 것은 교육감님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특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그 간단히 답을 주시겠습니까? 이전 그 설립 당시부터 이전 교육감님들이 그 방을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잘못됐다. 이거 개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저 또한 교육감 당선되자마자 일성으로 개방하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저는 뭐 사용했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어쨌든 인정하고요. 개방되지 않은 걸 그렇게 그래서 사용하시는 건 지금은 맞나요, 그죠? 전국 최초로 개방했고 전 갈래 갈 수도 없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그 개방을 해라고 했는데 그렇게 또 사용한 거는 예, 제 맞는 거죠, 책임입니다. 그죠? 예. 예. 뭐 그 관련된 거 가지고 공개 사과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차후 처리가 더 문제가 아닌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직원 수련원을 부당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에 대한 감사할 결과는 매우 이상하다. 주의 조치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이 문제를 제보한 사람이 있었으나 강원도교육청은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부적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폐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상관을 감사실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감사관님께서도 많이 곤란해 하셨을 겁니다.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드러나자 당시 교직원 수련원 원장은 비위 혐의 등으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파면으로 센 징계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감사실 직원 3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즉 경징계보다 약한 징계입니다. 참고로 경징계는 견책이나 감봉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주 대상자인 민병희 교육감은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의나 경고는 문책 성격의
교정 수단일 뿐 징계의 종류는 아니라고 합니다. 법적 어떤 결과로 따지면은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굉장히 큰 엄정한 저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수위를 봤을 때는 가장 약한 그런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특권을 이용하여 비리를 저지른 교육감은 주의를 받고 교육감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수련원장은 해임이 된 것입니다. 수련원장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모신 것도 아니고 해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임된 수련원장은 지금 많이 억울해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빨리 수습이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힘없는 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강원도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감님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과는 다 하셨습니다. 요 징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제가 사용한 그런 것은 사실 관행이었고 전국의 모든 교육감들 또 모든 저 같은 처지에 있는 기관장들이 그런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어서 보도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해서 관행을 고쳤고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원장이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또 직원들과의 그 불협화음이라든지 그런 그 불법적인 행동 때문에 비롯된 건데, 그거를 1차 감사에서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좀 경미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징계를 밟은 것입니다.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께서 그거를 바꾸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바꾸지 않았고, 그죠? 관행에 대해서 그 관행이라고 해서 그냥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즘 중앙의 뉴스를 들여다보면 중앙 정치를 하는 쪽에서도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엄청난 문제가 된 것으로 해서 지금 많이 시끄럽고 또 구속도 당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관행이 이거와 관련해서 선관위 교육감님, 조사도 받았고 경찰 조사도 받았고 조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관행을 따랐던 분들이 지금 다 구속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적법하게 그죠? 다 처리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 한번 또 보겠습니다. 2015년 정규조 교사들의 연가투쟁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정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이 교사들에 대한 강원도 교육청의 징계는 주의였습니다. 무단결근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형기준에 의하면 최소가 견책입니다. 또한 144일 동안 무단결근을 한 전교조 전임자를 강원도 교육청은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교육감님은 본인 및 제 식구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또 그 외의 사람들은 엄한 징계를 내리는 태도가 있다. 이것이 과연 강원도 교육의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대해서 한번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연가를 허락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연가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허락하지 않았으면 연가를 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고요.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가를 냈던 것은 세월호와 그리고 교육감님, 국정교과서 관련입니다. 교육감님, 그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직원이 일이 있어서 휴가를 가겠다고 휴가서를 제출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게 되면 무단결근이죠. 그 대표에게 누군가가 더 큰 압력으로 허락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압력을 줬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휴가를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는 건 잘못된 거죠. 요거만 답변해 주세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신문 보도에도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연가 제출을 한 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게 되면 무단결근이 맞죠? 그건 무단결근이 맞죠?
무단 결근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 연가를 냈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연가를 내고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연가가 승인이 안 내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연가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 승인이 안 떨어져 무조건 가도 되는 겁니까? 그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안 됐잖아요. 안 돼서 안 됐는데도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한번 또 다른 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지난해 교내 장애 아동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교사는 피해 학생인 장애 아동의 어머니였습니다. 일부 동료 교사들마저도 교장이 눈치를 보면서 조사에 소홀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피해 학생인 장애 아동의 담임 선생님과 연인 관계에 있던 남자 교사는 피해 학생 어머니인 동료 교사를 성희롱,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가 됐고 그 남자 교사와 교장, 교감까지 가담해서 3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하게 목격자를 변경해서 고충 신고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학생의 어머니인 동료 교사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행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관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시나요? 해당 교장 선생님이 이거를 좀 덮으려고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쉽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좀 더 커지고 결국 우리가 재감사를 나가고 인권위에서 조사하고 이러면서 전모가 다 드러났고요. 그로 인해서 중징계로 넘어가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사건이 됐든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누구 쪽으로도 편향되지 않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것이든 그런 징계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원도 기초학력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번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 전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초학력 전국 평가에서 강원도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경쟁으로 반칙이 생기고 반칙을 잘하는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강원도의 학업 성취도 평가가 최우수였다가 6개월도 안 돼서 최하위가 나왔다. 이것은 아이들 수준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평가에 임하느냐가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문제풀이, 반복학습을 주말에도 나와서 한다거나 떨어진 아이들은 슬쩍 빼거나 심지어 부정행위까지 용인했다. 이것은 완전히 비교육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겠다. 공정하게 반칙하지 않으니 꼴찌가 됐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미달 학생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다. 대입 결과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관님께서는 공정하게 반칙하지 않으니 꼴찌가 됐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미달 학생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는 공정하게 반칙을 하지 않았으니까 꼴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교육감님 당선되고 8년이 지났습니다. 8년 동안 교육감님 강원도 교육을 위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결과를 보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시도교육청이 지금 반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교육이 꼴찌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국가수련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표지평가였던 것을 전수조사로 바꿨습니다. 그 이후부터 각 시도마다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모든 교육감들이 만장일치로 폐지하자고 건의했고 결국 모두가 폐지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교육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전체 교육감 전체가 만장일치로 폐지가 바람직한 학력평가가 아니다. 네, 그 수치가 좋게 나오는 것도 정말 그 못할 짓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자료 한번 또 보겠습니다.
5번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학업 성취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6년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국어가 17개 지역 중에서 9위, 수학은 15위, 영어는 13위입니다. 다음 6번 자료 좀 보여주세요.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입니다. 2016년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이 국어는 17개 지역 중에 13위, 수학이나 영어는 거의 꼴찌입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예. 강원 지역 부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12년부터 16년까지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2년부터 국어를 보시면 1.5에서 2.5까지 늘었습니다. 수학도 3.9에서 6.4까지 늘었습니다. 영어도 2.3에서 5.8까지 늘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다 2배, 3배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달 확률이. 타시도에와 비교하는 자료는 제가 의미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에 의하면 어떤 평가가 됐든 간에 평가 기준은 타시도하고 똑같이 기준을 마련해서 만들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어쨌든 잘못된 평가든 잘된 평가든 똑같은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를 다시 잘 저희 걸 분석을 해서 의원님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달 학생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자료들은 아이들의 보통 학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초학력이 이 정도면 보통 학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이런 문제들이 도민들의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은 아닌지 한번 의원님, 짚어보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기 제 의견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교육위원서부터 지금까지 16년째 강원교육에 사실 몸담고 있는데 예전에 강원도가 학업성취도 평가 최우수 계속할 때는 대입 진학 결과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런데 학업성취도 평가가 최하위가 된 이후에 대입 결과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입 결과가 좋다고 해서 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진로 진학이 문제지 이 학업성취도 평가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그리고 진로 진학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는 좀 이따가요. 교육감님께서 강원도 학부모들을 좀 바보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민병한 자료이기도 하고 여쭤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도민분들께서는 강원교육의 현 실태와 올바른 교육으로 가기 위한 절차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님, 강원교육 맑음이라는 잡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강원교육 맑음에 나오는 자료. 예. 선생님께서 성평등 감수성 높이는 교실 만들기를 하면서 학급 문고를 운영을 하였는데 그 책들 중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이 은하선 작가의 이기적인 섹스라는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인기가 많아서 학생들끼리 순번을 정해 돌려보느라 책장에 꽂힐 날이 없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어떤 학생은 성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고 성숙해질 기회를 만들어준 고마운 책이다라고 독후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은하선 씨가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네. 자, 한번 영상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영상을 틀어드리는 것이. 안녕, 난 은하선이라고 해. 나는 바이섹슈얼이고 그러니까 양성애자야.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 될까나? 나는 섹스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어. 그리고 파트너랑 같이 살고 있어. 지금 내 파트너도 바이섹슈얼이야. 그래도 젠더 키워 어렵잖아. 젠더 키어는 뭐냐면 이 사회가 남성성이다, 여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공존하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함께 가져가는 어떤 정체성 같은 것들을 젠더 퀴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남자, 여자라고 딱 두 개로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성별 정체성들이 있는 거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정도. 무슨 자격증은 아니고요. 네. 뭐 매일 하는 정도. 라고. 네? 매일 안 하세요? 네? 돼지고기랑 소고기를 끊은 지가 거의 한 6년째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전보다 훨씬 성욕이 다른 상태긴 해요. 줄었다고요? 네, 훨씬 많이 줄었어요. 아니 좀 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자위를 하신다고. 네, 그거는 네, 줄은 거예요, 그게. 하루에 3-4번 해야 되는데 이게 줄은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 은하선 씨는 본인을 동성애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성애자라고 하는 양성애자라고 말합니다. 이번 교육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하루에 3-4번 자영애를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섹스샵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블로그에 다양한 섹스토이 리뷰를 편지해 왔을 만큼 참 좋아한다고 하는 분입니다. 또한 이기적인 섹스라는 책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이적인 섹스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관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쓴 책이 학생들에게 읽혀지는 것이 교육상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아마 우리가 저거를 읽으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지금 봤을 때 저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감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저거보다 더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손바닥에 있는 전화기 가지고 다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서 그런 답을 해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한번 정리를 좀 했습니다. 2015년 도정 질의 때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강원도민 앞에 동성애 교육을 안 하시겠다고 하고 동성애는 반대하신다고 제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교육을 홍보하는 잡지에는 동성애, 이성애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홍보를 하면서 인기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 학생들이 동성애를 거부감 없게 받아들이게 하고 있는 의도성이 있는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원도 학부모님들이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런 분의 책을 홍보하는 것을 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싶습니다. 대변인실에서 강원도 교육 말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원도 학부모님과 도민들을 우습게 생각을 하면 이런 내용을 홍보하는 글을 대놓고 실을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표현이 과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원도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해도 상관이 없다. 도민의 대표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관님 간단히 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에 대해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동성애가 저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다만 이거는 찬반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반에 대한 저기는 아니지만 제가 반대했다고 하셨다며요. 저는 제 정체성은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동성애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성애 교육을 누가 합니까? 현재 우리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서 그래서 학교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교인권조례 다만 만드실 성교육 때 표준안 안에 동성애에 관한 사안이 근데 들어있지 않습니다. 학교인권조례를 만들 때는 그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과 성평등에 대해서 교육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에 관한 문제이고요. 성평등에 대해서는 전 글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양성평등하고 성평등 중에서 성평등은 섹스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에 관해서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없습니까? 남성과 여성의 평등 문제는 당연히 자료 저는 예,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은 아까
교육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섹스 이퀄리티라고 하고 성평등은 젠더 이퀄리티라고 합니다. 섹스 이퀄리티는 타고난 성이 남성과 여성이고 이 양성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양성평등의 개념이고요. 젠더 이퀄리티는 사회적 학습과 양육에 의해 성을 바꿀 수 있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동성애든 양성애든 자신이 선택하는 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한번 11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예. 2018년 강원도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 2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양성평등 개념이 아니라 성평등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속과 겉이 다른 강원도 교육청의 이중적인 행태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보비는 엄청나게 들여서 강원도 교육 잘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는데 실상은 교실 붕괴의 기초학력 바닥, 지식구 감싸기, 직권남용, 동성애 조장뿐 아니라 마음대로 섹스를 하라는 성교육까지 어디에서부터 선호돼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자료를 보여줘 말씀드렸는데 세상을 바꾸는 힘의 저자 조모 교사의 책이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읽혀지고 있는 것과 김영환 인권정책연구소장의 무서운 이념을 가진 자의 강의, 또 방금 보신 은하선 씨 같은 자기 중심의 이기적 성관계를 즐기는 일반인들은 생각하기조차 힘든 아주 편향된 자들의 주장과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좌파 성향의 강사를 데려와 자라나는 미래의 인재들에게 편향된 사상을 주입시키고 충동을 부추기는 현 강원도 교육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짚어봅니다. 중립성과 순수성이 지켜지는 교육, 또 사람을 키우는 인성교육만이 펼쳐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교육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제가 3가지, 4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는 걸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교육이 아닌 깨끗하고 중립적이고 순수한 그런 쪽의 교육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 않은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고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